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3차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걸 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걸 이용을 해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건가 하는 걸 좀 보기로 할게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함수들이 주로 이제 다항함수들을 다룬단 말이죠. 그렇죠. 다항함수를 다루는데 이 다항함수는 일단 미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연속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닫힌 구간에서 그 함수가 연속이라면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무슨 정리? 최대 최소 정리였죠. 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 함수의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 끝, 닫힌 구간 끝에 해당하는 FA와 FA 값, 요 값들을 비교를 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극대값이 반드시 최대값이 되라는 법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도 봤지만 극소값이 극대값보다 크기도 했거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거는 FA의 값, FB의 값,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최대값은 뭐가 돼요? 여기가 최대가 되지. 극대값이 최대, 그 다음에 최소값은 극소값이 최소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가 A야. 여기가 B예요. 자, 구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됐다라고 하면 자, 극대값 여기 있고 극소값 여기 있고 함수의 끝 여기와 여기. 자, 그러면 극소값이 뭐가 돼? 여기가 최소가 되죠. 근데 최대는 극대값이 아니라 어디가 돼? 이쪽 FB의 값이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B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극대값, 극소값, 양끝값 이렇게 됐는데 비교해 보니까 극대값, 극소값이 다 최대가 아니죠. 구간으로 보면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최소. 이쪽 끝, 그다음에 이쪽 끝인 여기가 최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을 잘 보고 극대와 극소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3차 함수 0하고 2 사이에 있는 3차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얘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미분을 통해 갖고 그렇죠. 미분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3으로 묶어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는 곳이 두 개가 보이잖아. x는 1 또는 3. 자, 그러면 증간표. 그치? 증간표 잘 활용하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문제 풀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f-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0이고요. 자, 1과 3 사이에 있는 2일 때 2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여기 음수. 자, 1보다 작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3보다 크게 되면 플러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fx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1에서 극 대값을 갖죠.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게 되면 얼마 되니? f1의 값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9, 2는 6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가 6. 그 다음에 3일대가 극소가 되는데 극소 안 구해도 될 것 같아. 왜? 구간이 0에서 2까지니까 3은 지금 빼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그래프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그려보게 되면 자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자 여기 0, 자 1, 2, 3 이렇게 합시다. 자 1일 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일 때 극대값으로 6이라는 값을 가져요. 대충 여기 정도로 잡읍시다. 자 그 다음에 3일 때 극소가 되는데 범위가 지금 2까지야. 범위가 2까지니까 요 구간 안에서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봐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0에서 2까지야. 그럼 0일 때 값 얼마일까? 0일 때 집어넣어 보니까 2. 대충 이렇게 잡을게요. 2. 여기죠. 그 다음에 2일 때 얼마일까? 자 지금 극대값은 이렇게 돼 있고 F2의 값은 2 계산해 봅시다. 8, 4, 6에 24, 18, 2. 얘는 4가 되네요. 자 2일 때 값은 여기 4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자 0 여기가 극대가 되니까 증가 2 지나가면서 증가를 이렇게 하다가 2 나오면 감소를 하는데 3일 때가 하긴 하지만 감소를 해갑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는 거니까 자 최대는 어디가 최대가 될까? 이 극대값이 최대가 되네. 여기가 최대. 최소는요? 여기가 되죠. 이쪽 끝값 여기가 최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고요? 6.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식으로 된 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럼 문제를 통해서 얘를 활용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혜진이라는 애가 한 변의 길이가 18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내귀퉁이를 크기 같은 정사각형으로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든다.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정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내귀퉁이를 잘랐대. 내귀퉁이를 잘라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른다는 거죠. 정사각형 모양 똑같이 다 자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잘라내게 되면 그럼 이 요걸 접어서 올리면 요런 모양이 되게 밑바닥이 요런 모양이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연결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그럼 얘가 이제 딱 올라오게 되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의 이 정사각형 모양이 육면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뚜껑이 없는 이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까? 요 잘라내는 게 지금 똑같으니까 거기를 잘라내는 여기를 x라고 한번 놔볼게. 자 이 전체가 지금 18cm거든요. 그럼 우리 밑변의 길이 알 수 있죠. 여기도 x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 18에서 x 뺀 거 2개 2x. 자 그럼 가로도 똑같죠. 18에서 2x를 뺀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18-2x고 자 요 길이도 18-2x가 되고 높이는 얼마가 돼? x. 그럼 이거 부피 구할 수 있죠. 근데 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미지수로 잡은 x는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돼.
범위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이제 봐봐. x는 길이잖아요. x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이거는 육면체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x는 일단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여기 18-2x라고 나왔는데 이 18-2x는 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x는 어때야 돼? 9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니까 요거 두 개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x가 0하고 9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걸로 범위를 알고 시작. 자,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 부피율이 보통 v라고 하니까 vx는 자, 요거 부피는 저거 쭉 계산하면 되죠. 쭉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 x 곱하기 18-2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전개를 좀 할까요? 전개를 쭉 하게 되면은 얘가 4로 나올 테니까 4로 나와서 정리하면은 아마 여기가 계산해주면 x-9의 제곱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4x의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부피 구했으니까 미분한 걸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미분한 걸로 정리하면 그다음에 자, 12로 묶어내질 것 같으네요. 12로 묶어내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게 0이 되는 곳을 찾는데 자, 3과 9가 나오는데 9는 우리 신경 안 써도 되죠. 3만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래프 모양이 아마 이렇게 될 테니까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그쵸?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고 자, 근데 0과 9 사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9 사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9. 그럼 0과 9 사이면 최대가 되는 데는 뭐만 구하면 돼? 3일 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V3을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V3을 계산을 해주면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6, 12. 12의 제곱 144. 그래서 계산하면 432가 됩니다. 그래서 요 432라는 요 값이 최대값, 이 부피의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문제 일단은 똑같이 잘라내는 부분 길이를 x라고 뒀더니 정사각형이니까 변의 길이가 나오고 자, 이렇게 우리가 x라는 걸 사용할 때 항상 뭐 주의해야 된다고요? x의 범위 요거 주의해야 되죠. 범위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최대값 최소값 문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도 자, 그림이 약간 희미한데 정삼각형 모양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는데 세 꼭지점에서 합동인 사각형을 잘라냈대. 요 부분을 잘라냈어요. 이렇게 똑같이 잘라냈어. 그러니까 여기가 h가 되면서 여기 x 되고 그럼 여기도 h가 되는 걸로 만들어 올리니까 삼각기둥,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이 만들어지는데 자, 결국에 지금 뭘 구하는 거야? 부피의 최대값 구해보자. 그 삼각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지금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쵸? 얘 정삼각기둥으로 될 텐데 자, 그럼 일단 삼각기둥에서 높이 h에 해당하는 얘를 x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요 부분을 따로 한번 그려놔 볼게. 저 부분을 그려놔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잘 그릴 수 있을까? 여긴 직각이에요, 지금. 그쵸? 직각이 됩니다. 여기가 h고요. 여기가 x예요. 자, 근데 요 h를 x로 나타내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요각의 크기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자, 여기 지금 이게 정삼각형의 한 각이잖아. 한 내각이니까 얼마야? 60도.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30도. 그럼 x와 h가 탄젠트 관계에 있게 되니까
그쵸? x와 h가 탄젠트 관계에 있게 되니까 h는 어떻게 돼요? h는 x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는 얼마? 그쵸?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얘는 루트 3분의 x. 자, h가 루트 3분의 x로 나타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삼각 기둥을 보는데 삼각 기둥의 여기 밑변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요 밑변의 길이는 여기 x면 여기도 x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전체가 10인데 x 뺐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12에서 얼마를 뺀 거? 2x를 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은 삼각기둥의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12-2x인 정삼각형이 되죠. 자, 뭐 여기 높이를 구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요. 그쵸? 한 변의 길이가 a다 그러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가 한 변의 길이니까 부피 구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죠. x는 자, 밑면의 길이가 이거니까 2분의 1에 아니죠. 밑면의 넓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 12-2x의 제곱 곱하기 높이 h가 얼마랬냐면 루트 3분의 x였거든요. 자, 이거 정리가 좀 되겠네. 루트 3 약분되고요. 자, 여기에서 2를 밖으로 빼면 제곱해서 나오니까 4도 없어지겠죠. 2가 나오니까 여기 6, 여기 없어집니다. 자, 그럼 결국 이 v는 어떻게 돼? x 곱하기 x-6의 제곱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 x세제곱 마이너스 12x 되니까 마이너스 12x제곱 그 다음에 36 되니까 플러스 36x 이렇게 되겠죠. 이게 부피가 돼요. 자, 이거의 최대값 구해보자라고 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지금 하나 빼먹었어요. 뭐 항상 x라고 우리가 뭔가를 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범위를 신경 쓰라고 했죠. 이거 큰 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일단 변의 길이 어떤 길이에 해당하니까 x는 뭐보다는 0보다 클 테고 x를 잘라내고 나온 12-2x가 어때야 돼? 얘도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죠. 자, 그럼 이건 x가 6보다 작다라고 나오니까 x의 범위가 0하고 6 사이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요. x의 범위. 자, 그럼 이제 이 v를 이용해서 얘를 미분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테고요.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와. x가 2와 6이 나오는데 우리 6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자,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x가 2일 때와 6일 때 3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2인 경우고 여기가 6인 경우. 근데 범위는 0에서부터 6까지니까 0에서부터 6까지 요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대가 되는 데는 어디? 2일 때 따라서 최대값이 되는 거 우리가 v 뭘 구하면 돼? 2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6 4의 제곱 하니까 16 곱하기 2 하니까 32 이렇게 나와서 요 값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걸 하는데 특별히 뭐예요? 이게 어떻게 문제 활용됐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건가라고 하는 것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주의할 거 아까 선생님이 여기 실수했던 거 있죠?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 반드시 따지고 하라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